네일 카운셀러입니다. 오늘은 쿠셔를 다양하게 써서 여러분에게 셀프 네일 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또 케어만 하면 너무 허전하니까 젤 팔리시 바르는 것까지 셀프로 한번 해볼게요. 가끔씩 이렇게 실기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다이소 거예요. 2,000원. 한번 사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화일이고 스톤이거든요. 얘는 푸셔예요. 셀프 네일 하시는 분들 쓰기 괜찮을 것 같아요. 푸셔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를 조금 세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밀리는 게. 푸셔 할 때는 우리가 보이는 큐티클이라는 부분 있죠? 이 부분 있는 데까지 올리시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하시면 포켓이라고 해서 주머니처럼 떠요. 큐티클이. 손이다 보니까 살짝 표면에 스크래치가 나는데 어차피 우리가 젤을 할 때 표면에 에칭을 주니까 뭐 그 정도? 파일링 하실 때는 이렇게 중심부터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손톱 살이 딱 떨어지는 직전에 이 부분이 스트레스 포인트라고 해야 가장 힘을 많이 충격을 많이 받는 곳. 이 부분에서부터 옆선을 좀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과하게 하진 않고 얘를 그냥 한번 쓱 이렇게 독수리 손톱이라고 하죠. 살짝 처진 분들은 이 작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쉐입이 예쁘죠. 그리고 제가 아까 중심을 잡았잖아요. 옆에서부터 240그립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C커브가 있으면 이 부분이 깔끔하게 잘 안 돼서 여기는 틀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짧으니까 좀 하기가 불편하긴 해요. 정말 순수하게 셀프 네일 내 손 하는 정도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각져 있지 않고 그리고 아래쪽에 거스리미가 있는 게 아니면 여기까지 파일링 하시면 되고요. 표면에 저어도 보면 좀 세로줄이 있는 편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버퍼, 쿠션 있는 이런 걸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 내가 이 위에다가 일반 팔리시 흔히 말하는 매니큐어를 바르셔도 되고 젤을 하셔도 돼요. 일반 팔리시를 할 거예요 하면 280 정도로 표면 정리하시고 젤을 할 거예요 하시면 180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블링 네일 푸셔예요. 그러니까 조금 무게감은 있거든요. 아까 얘랑 조금 비슷하죠, 생긴 게. 일반적인 푸셔 모양이랑은 좀 다르죠. 요것도 살짝 세워야 되겠네요. 세우는 거랑 이렇게 눕혔을 때랑 세운 거랑 밀리는 느낌이 확 달라요. 살짝 세워서 밀어주세요. 자, 푸셔 할 때 내가 힘을 주는 부분이랑 내가 밀려고 하는 큐티클이랑 90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날카로운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좀 밀려요, 잘. 셀프 네일러 쓰시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루즈 스킨, 그러니까 큐티클하고 손톱 사이에 있는 각질을 루즈 스킨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그 루즈 스킨 부분이 좀 깔끔하게 다 밀렸어요. 보이시죠? 속에 있는 거? 요건 다이아미 코코 푸셔예요. 제가 손 하는 영상 자주 좀 안 하려고 젤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러워서. 근데 이제 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그런 어려운 게 아니니까 케어는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커브가 좀 완만해가지고 평평하신 분들도 괜찮아요. 푸셔의 커브가 좀 가해서 평평하신 분들이 손톱에 스크래치 나는 푸셔들도 꽤 있거든요. 코코 푸시의 뒷면. 이거 하실 때 기울기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면하고 날이 90도. 여기 에리코 푸셔라고 일명 일본 거 고가예요. 제가 일본에 연수 갔을 때 산 건데 괜히 비싼 건 아니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제일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써볼게요. 보시다시피 루즈 스킨이 아주 그냥 시원하게. 근데 이제 좀 초보이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좀 잘 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날카롭다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익숙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얘가 날렵해가지고 푸쉬하는 시간이 뜨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죠? 자, 큐티클 이렇게 내 몸 안쪽 부분이 조금 올라가 있다 대체로. 큐티클 올라간 대로 쉐입을 잡으시면 안 돼요. 컬러링 할 때는 이 부분, 처진 부분을 살짝 꽉 채우려고 노력하시고 여기 정말 살짝은 띄우신다고 생각하시면 최대한 밸런스를 맞출 수 있으세요. 바로 파일링, 앞선, 그리고 스트레스 포인트,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고 나서 앞선이랑 옆선이 다 정리가 되면 이때부터 파일링 하시는 거죠. 자, 지금 이거는 뭐 한 번만 지나가도 하이라이트 좀 보이시죠? 이렇게 끝. 질문을 종종 받는데 손가락이 틀어진 경우 있으시잖아요. 뼈 가지고 있는 이 일자인 상태와 틀어진 상태, 그 중간 기울기로 가시면 돼요. 뒤로 갈수록 C커브가 좀 많죠. 파일할 때 손톱을 좀 많이 돌려서 측면을 잘 봐주셔야지 쉐입이 완성도가 높아져요.
다 하고 나서 전체 밸런스를 맞춰주세요. 저는 이제 위에서도 쉐입을 한번 체크해요. 또 달라요. 조금 처진 부분, 부족한 부분 체크. 다 하고 나서 털고 손가락이 두께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런 손톱은 오벌 쉐입이 좀 안 어울려요. 손톱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저처럼 곡선 느낌을 주고 싶으면 약간 라운드 느낌의 쉐입을 하거나 아니면 스퀘어프가 더 잘 어울리는 손이거든요. 손가락이 끝으로 갈수록 가늘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오벌 쉐입이 잘 어울려요. 같은 연장선에서. 점점 끝으로 갈수록 날씬해지는 게. 근데 저는 거의 일자인데 손톱만 끝이 뾰족해. 그러면 좀 동떨어져 보이죠? 그래서 쉐입도 이 사람 손가락 모양에 어울리는 쉐입이 있는 거죠. 물론 뭐 손님이 나는 그래도 오버를 해줘 하면 오버를 하지만 조금 만만하게 한다든지 전체적인 실루엣이 좀 어울리게 하시면 좋아요. 다이소에서 니퍼를 그냥 딱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니퍼는 네일 재료 전문으로 하는 데 있죠. 그런 데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뜯기는 수준? 날이 너무 둔해가지고 사실 뭐 요렇게만 해도 셀프 네일러들은 괜찮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손바닥을 딱 펴서 여기 두 번째 검지에 첫 번째 마디 있죠. 여기에다가 얘를 올려요. 이렇게 살짝 45도 기울기로 얘를 이렇게 잡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시다시피 제가 발을 뺐죠. 이 상태에서 살짝 닫은 상태에서 중지만 살짝 넣어가지고 제 중지를 펼치고 약지로 당기고 이렇게. 이게 좋은 건 뭐냐면 니퍼 날이 안 상해요. 그래서 오래 쓸 수 있고요. 이 살짝 가볍게 할 수 있어요. 그 니퍼 날의 날카로움만으로도 커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발이 이게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엄청 꽉꽉 눌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연골이 삐져나와가지고 한의원을 한참 다녔어요. 근데 지금 이 방법을 쓰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네일을 오래 할 거면 이 방법을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푸셔를 했더니 얘들이 띠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그리고 이렇게 굳은 살 부분을 할 때는 살을 딱 이렇게 눌러서 제가 지금 검지로 니퍼 날 쪽을 지지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뜬 것만 잘라주세요. 뜬 것만. 니퍼를 쓸 때 내가 점 찍듯이 정말 야금야금 자르셔라 라고 추천드려요. 뜬 것만 자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커팅을 하면 그 옆면을 또 다듬어 줘야 되는 거죠. 그라데이션. 자,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포인트 부분에 보면 이렇게 보통 다 있는 거스름이들 같이 또 연결해서 해주시고. 비가 갑자기 와서 지금 엄청 시끄럽네요. 자, 여기 스트레스 포인트 부분 여기에 이렇게 살짝 붙어있는 이 거스름이 얘는 손톱이랑 수평으로 니퍼를 대주시면 이렇게 들려요. 지나가면. 그러면 45도 측면에서 그냥 커팅 하시면 돼요. 코너 부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니퍼하기를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니퍼의 왼쪽이 손톱 위에 누워요. 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야금야금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우리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내가 오른손으로 끝까지 닿으면 시술할 때 자세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을 여기 스트레스 포인트부터 여기까지 하시고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 편도 마찬가지 손톱에 스트레스 포인트 옆면에 붙어있는 수평으로 살살살 해주시고 이때도 얘가 눕는 거예요. 누워서 우리가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큐티클이 여러 층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좀 심한 경우에는 3겹까지도 밖에서 잘랐는데 중간에 또 있고 또 속에 또 있고 이런 정도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한 번에 한다기보다는 내가 하고 나서 한번 체크를 하는 거죠. 보이시죠? 이렇게 체크했을 때 여기 안쪽에 숨어있는 애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는 살짝 들어서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야금야금 잘라준다. 큐티클이 엄청 좀 힘이 없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습식을 한다든지 리무버를 해서 더 풀린다든지 그러게 되면 니퍼로 할 때 뜯기거든요. 우리가 왜 종이 자르던 가위로 천 자르면 안 잘려서 뜯기는 것처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는 건식으로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들어보세요. 안에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들었을 때 살짝
건조해서 있는 요런 거 있죠. 근데 들린 거는 자르되 털 쪽에 있는 하얀 것들은 자르시면 안 돼요. 우리 목욕하고 나오면 로션 안 바르면 피부 건조해지죠. 근데 그 피부 다 밀어야 될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습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 과하게 밀었다가 피부 막 문제 생기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손톱 표면에 가볍게 좀 있는 애들은, 각질들은 퍼레이션 할 때 이제 표면 정리를 해주잖아요, 애칭을. 그래서 그때 자연스럽게 제거돼요. 여러 번 오래 하다 보면 이게 구분이 되는데, 아 내가 이거는 니퍼로 해야겠네, 아 요거는 푸셔로 해야겠네, 그리고 또 아 뭐 요 정도는 내가 애칭 줄 때 없애면 되겠네. 요게 좀 숙련이 되면 보이시는데 처음엔 좀 잘 모를 수 있겠죠. 클린을 하다 보면 또 어디에 각질이 좀 더 뜨고 하다 보니까 마무리할 때까지도 좀 니퍼를 계속 좀 사용하는 편이에요. 거즈를 쓰시는 것도 좀 좋아요. 이 거즈 자체가 망 사이사이에 각질을 다 끼워주거든요. 그리고 전 처리를요, 저는 지금 알코올로 닦기만 했잖아요. 저는 좀 건조한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몸이 다. 피부가 건조하면 손톱도 건조하거든요. 본더를 안 쓰셔도 유지가 좀 돼요. 지성이시고 여드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손톱에도 유분이 많아요. 좀 손을 많이 쓰기도 하고 잘 리프팅 된다 그러시면은 알코올하고 본더 쓰시고, 뭐 일반적으로 본더를 큐티클 라인이나 이제 가장자리 부분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좀 많이 뜨면 전체 다, 그래도 좀 많이 든다 그러면 아예 퓨어 아세톤으로 손톱만 닦아내고 본더를 전체적으로 도포한다고, 이런 식. 손가락마다도 사실 리프팅 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고객이 딱 왔을 때 이분이 뭐 어느 손톱이 어느 부분이 깨졌는지 어느 부분이 리프팅 됐는지 그 부분을 되게 좀 유심히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손님한테 얘기를 드리죠. 이러시네요, 이렇게. 그러면 고객님도 평균적인 자기 손 상태나 뭐 리프팅 상태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나면 다음부터 내가 시술할 때 리프팅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좋고, 점도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큐티클 쪽에 가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위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베이스를 한 번만 바르고요. 그나마 좀 많이 쓰는 손톱은 두 번? 이렇게 뭐라지 리프팅이 잘 된다 이럴 때는 세 번까지도 발라요, 베이스를. 유지랑 상관된 거는 텐션이랑 두께. 완성도를 높이려면 프리즈 끝쪽도 베이스들이 유지력이 좋죠. 근데 그래도 좀 리프팅이 잘 일어난다 그러신 분들은 프리즈 끝단까지 해주시면 훨씬 더 유지가 잘 돼요. 자, 젤을 할 때요, 젤에 있는 대에 있는 젤들을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대에 있는 걸 정리를 안 하고 젤을 바르고 넣으면 다음에 쓰는 사람이 봤을 때 이 입구가 너무 오염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만 대에 있는 게 줄줄줄 내려오거든요. 손이 엄청 하얘 보이네요. 네, 오늘 케어랑 그리고 푸셔의 종류별로 푸시업 하는 느낌, 그리고 컬러는 덤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네일 카운셀러였습니다.